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, 바로 광동제약입니다. 다들 비타 500이나 삼다수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요. 그런데 이상하죠?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왜 투자자들한테는 외면받고 있을까요? 매출이 무려 1조 6천억 원인데 말이죠. 오늘 광동제약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지금 보시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니, 매출이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회사가 도대체 왜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. 와, 연매출이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. 이건 뭐 웬만한 대기업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죠.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싶으실 겁니다. 영업이익률이 1.9%, 2%가 채 안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10,000원어치를 팔아도 회사에 남는 영업이익이 200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. 뭔가 좀 이상하죠?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. PBR이 0.42배.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 회사의 가치가 회사가 실제로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거의 뭐 반값세일 수준이죠. 도대체 광동제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 기묘한 퍼즐을 풀려면요.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광동제약이라는 회사의 진짜 정체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름은 분명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의 본질, 그러니까 DNA는 사실 거대한 유통 그리고 음료 회사에 훨씬 가깝다는 점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. 정말 흥미롭죠? 전체 매출에서 무려 71%,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비타 500 같은 음료나 삼다수 유통에서 나와요.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리고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비용 구조를 보면 원가가 80%에 육박하죠. 이건 딱 유통업의 특징입니다. 반면에 R&D 투자는 다른 제약사들의 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. 이러니 시장이 광동제약을 전통적인 제약사로 보지 않고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문제점은 알겠습니다. 그럼 이 저평가 상태를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요?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시장의 인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4가지 잠재적인 성장 동력, 그 열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4단계가 광동제약이 꿈꾸는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입니다.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삼다수 계약을 연장해서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신약을 출시하고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시너지를 내고 마지막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까지. 이 흐름이 성공한다면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겠죠? 하나씩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. 첫째, 든든한 캐시카우죠. 삼다수 계약을 연장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요. 둘째, 여성 성기능 치료제 바이릿이라는 걸로 국내 블루오션, 즉 새로운 시장을 공략합니다. 셋째, 진단기기 판매로 시너지를 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대주인 비만 치료제 KD101의 기술 수출까지. 이 카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바로 기존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고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요,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멋진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큰 허들이 3개나 있어요. 이 리스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겠죠? 이 문제들은 그냥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. 80%나 되는 높은 원가율이라는 구조적인 한계, 또 만성적인 R&D 투자 부족 문제,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더 신경 쓰는 듯한 지배구조 문제까지. 이 3가지가 오랫동안 광동제약의 발목을 꽉 잡아온 근본적인 족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과연 광동제약은 진짜 가치주일까요? 아니면 싸 보이는 함정, 즉 가치 함정일까요? 다른 제약사들과 직접 비교해보면 그 답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. 이 표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광동제약 자산가치 기준인 PBR로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싸죠. 0.42배니까요.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이 왜 높은 평가를 받는지 보세요. 바로 R&D 투자입니다.
유한양행이나 보령에 비하면 광동제약의 R&D 투자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죠. 시장은 바로 이 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. 한쪽에서는 이렇게 쌀 수가 없다, 곧 4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터질 거다라고 말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, 저 회사는 저수익 구조와 R&D 부족이라는 오래된 함정에 영원히 닫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.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앞에서 봤건 그 4가지 새로운 성장 엔진이 과연 이 회사의 고질적인 저마진 구조와 약한 R&D라는 아주 무거운 결함을 이겨내고 회사를 이끌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광동제약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